자, 송수곤의 시 등꽃 아래서입니다. 송수곤이란 작가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한의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민중 그 다음에 플러스 전통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의 주조를 이룬 게 뭐냐면요, 뭐 한 이런 건데요. 이 한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한이 막 모이고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인간의 정서가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 정서적 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이게 송수곤의 힘입니다. 송수곤의 뭐 지리산 뻐국새라는 시가 수능 기출 문제로도 나왔는데 그 울음들이 모여서 강을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뭐 이랬다는 시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송수곤의 삶에서는 뭐냐면 그냥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서민들, 민중들의 삶의 애환과 슬픔에 대해서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등꽃 아래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등꽃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꼬여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등꽃을 보고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일 반, 나쁜 일 반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만 이러다 보면은 인생 너무 행복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일은 뭐냐면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니까 내 인생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송수곤이 이 시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지금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나? 그러면 조만간 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 남은 건 뭐야? 좋은 일의 비중이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가 좋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냥 인생은 그냥 좋은 일반, 나쁜 일반이다.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인생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의미가 좀 키워져요. 한껏 자.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하고 있어요. 그럼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름이 무슨 나들이를 가요? 그러니까 결국 구름이 흘러가는 게 보기 좋은 날인데 그럼 결국 뭐냐면 날이 매우 맑은 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이 푸른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맑고 하늘이 푸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등나무 아래 기대에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 주목해서 봐야 돼.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것이 굉장히 뭐냐면 매우 뭐예요? 진지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지한 의미가 있다. 자,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 주걱주걱 흐르는 눈물이라는 말이 원래는 의태어라고 하는데요. 주걱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쩍새를 주걱새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견새를 주걱새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걱가는 그 뭐냐면은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주걱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주걱주걱 흐르는 눈물이야. 그냥 눈물이 아니라 두견새가 우는 소리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그쵸? 단순 슬픔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이 서려 있다는 얘기야. 그런 한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름 같은 소리를 내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럼 그 슬픔과 한이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요. 이게 나오죠. 잘 봐봐. 슬픔이 나와요. 한이 나와요. 이게 뭐야? 부서졌죠. 잘게 그것도 부서져요. 그 다음에 뭐야? 자, 구슬 소리를 내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요게 결국 뭐야? 마이너스한 감정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번은 부서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 우리가 굵은 거를 갖다가 예서 그 약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약을 야 너 20알 한꺼번에 털어. 그럼 못 털죠. 다 토합니다. 근데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잘 먹죠. 결국 슬픔도 한꺼번에 받으면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슬픔으로 유지하면 내 감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거 갖다가 슬픔의 정도를 결국 쪼개가지고 여러 번 하면은 나중에 대해서 아유 인생이 그렇죠 뭐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면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면화 또는 뭐냐면요 이 부서짐이라는 과정이 수용의 과정이라는 얘기야. 근데 인생이 기쁘니만 있겠어 이런 슬픔도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고 나면 구슬소리가 난다고 했죠. 구슬소리는 결국은 뭐냐면 플러스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어떤 슬픔들을 수용할 자세가 돼버리면 결국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승화. 예, 좀 더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를 갖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어무린이나 버무린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연등날 지등은 뭐냐면 종이로 만든 이렇게 등 있잖아요. 불교등. 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들이 겉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길죠. 자, 평발 밑으로 처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 드디어 이제 뭐예요? 자, 슬픔은 어느 정도 내면화돼서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거야. 이제 겉으로 표면화가 안 되고 표면화의 반대말이 내면화니까 내면화되고 어느 정도는 뭐야? 극복된 다음에 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슬픔과 기쁨이 반반, 하프 앤 하프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이것이 마치 뭐야? 연등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등불,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는 결국 뭐야? 기쁨 반, 슬픔 반, 이런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결국 뭐냐? 이 기쁨 반, 슬픔 반, 이런 것이 결국 뭐처럼 흔들리냐면 연등날 지등이 흔들리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기쁨과 결국은 슬픔이 나오죠. 이 두 개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서로 어울림,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퀄 연등과 같아요. 연등 또는 지등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조화로운 모습은 아름답다는 얘기야. 근데 솔직히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게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일단 참고서적인 용어라면 사실은 뭐냐면 기쁨과 슬픔이 왜 말이 안 떠오르죠? 예,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자,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거야. 기쁨만 섞여 있어도 삶은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주관적 재구성인 거예요. 결국은 기쁨과 슬픔을 기뻐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둘 다 긍정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결국 뭐야? 기쁨과 슬픔으로 형성된 이 삶이 즉 이 삶이 기쁨 반 슬픔 반이 서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은 기쁨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슬픔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을 경우에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삶에 대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발 밑으로 처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평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발 여러분 아마 네이버 사전에 찾으면 박지성이 평발이라며. 그쵸, 맞습니까? 그 움푹 들어가야 될 그 바닥에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 발을 평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평발은 뭐냐면요. 이 평발은 이게 보통 뭐냐면은 왜 여러분 학교에 가면 그 뭐야 그 벤치가 이렇게 있죠. 등나무 벤치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벤치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등나무 등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맞습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막 등나무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으면 여기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등나무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위로 잘 뻗으라고 여기다가 뭐냐면 돗자리를 쫙 깔아. 돗자리를 쫙 깔고 나면 돗자리를 깔아. 그러면은 뭐야? 등나무 등걸들이나 식물들이 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까는 걸 갖다가 우리가 평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집 가면 있잖아. 중국집 가면 입구에 딱 있으면 여기에 축축축축축축 쳐져 있는 거 있잖아. 우리는 이제 그걸 젖히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 갖다가 가로로 이렇게 천정 위에다가 위에 뚫린 데다가 막아 놓는 걸 평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천정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천정 밑으로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결국은 이 등꽃송이를 봤더니 이 등꽃송이가 등나무에 꽂히잖아. 맞잖아. 그치? 예, 이렇게 되는데 이때 등꽃송이는 나중에 보지만 이게 결국 뭐야? 등나무의 보람이야. 이 등나무에겐 얘가 보람이죠. 자, 이 어떻게 이렇게 얽혀서 잘 자라났더니 등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나무의 보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그 다음 년을 보면 나와요. 자,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죠. 항상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랫돌이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 같고요. 이게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뭐야? 등나무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나무의 묘사인데 결국 이거는 뭐야? 이 등나무가 이퀄 뭐야? 인간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그쵸? 아랫돌이 두어 가닥이 결국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슬픔 축 하나, 기쁨 축 하나, 이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 이게 뭐예요? 삶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라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너와 내가 꼬여가는. 아, 우리 왜 이렇게 꼬였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살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 이게 바로 뭐야? 등꽃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등꽃이니까 이게 결국 뭐야? 인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보람들은 피어나지 않겠나. 결실, 뭐 보람 이렇게 얘기했지. 결국은 뭐냐? 기쁨과 슬픔이 적절히 섞여 있는 삶을 살면서 너와 내가 함께 조화를 이뤄가면서 어울려 살다 보면 결국 뭐냐면 삶의 보람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너와 내가 단 둘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너와 내가 함께 산다는 말은 송수건도 민중시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국가적 차원이 됐던 마을 차원이 됐던 뭐 학급 차원이 됐던 간에 그냥 우리 함께 잘 어울려 지내자. 그러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그냥 지난번에 기뻤으니까 이번엔 슬펐다고 생각을 하자. 지난번에 슬펐는데 또 슬프면요. 그럼 다음에는 기쁨이 2번 연속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자. 이러면서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또 인법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재밌는데 여기서는요. 문갑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문갑속이란 말. 이게 서랍이란 얘기인데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이게 나오죠. 이 파란 옥빛꽃의 원가념이 뭐냐면 바로 등꽃입니다. 이거 됩니다. 파란 옥빛구슬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면 재밌는 게 이 등꽃 등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마치 옥구슬이 댕댕댕 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은 파란 옥빛구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파란 옥빛구슬이 뭘로 들는가? 소리가 들린다로 가요. 얘는 시각이고요. 그쵸? 얘는 청각이 되는 겁니다. 이하되겠어요? 공감각이 쓰이는 거죠. 파란 옥빛꽃을 그 자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면 공감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옥꽃을 꺼내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감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들린다가 중요한데요. 들린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안 보다가 보면은 깨달음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뭐가 나오냐면 보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보면 여기 이게 보이나 아시죠? 보고도 보이고 들린다도 보이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다 깨달음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등꽃송이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등꽃송이의 소리를 듣고 있는 착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뭐예요? 이제는 여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청각적 심상으로서 일단은 공학적 심상에 의해서 시각이 청각으로 전이가 됐잖아. 이 청각이 결국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의 울림, 이걸 여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운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야? 주인공이 탁 벤치에 앉아가지고 바람 부는데 휘 바람 불면서 씩 하고 웃는 그러면서 끝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관객들로 하여금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없구나 가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고라는 말은 깨달음의 계기. 그 다음 이거는 깨달았던 그 감정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가장 큰 메인은 뭐냐면요. 결국은 뭐야?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보통 우리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퀄이냐 대립이냐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뭘 줘요?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게 중심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자연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등꽃, 등나무와 그 다음에 등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삶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퀄도 되고 이게 자연이잖아요. 맞습니까? 자연이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퀄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깨달음을 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여기서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깨달음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퀄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알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